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로 8일째를 맞는 화물연대 파업에 철도 파업까지 겹치면서 당장 물류수송의 차질이 커지게 됐습니다. 서울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재욱 기자, 철도 파업 밤사이에 변화가 없다면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예, 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시점은 내일 아침 9시부터입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이때는 80에서 90% 수준 운행률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모든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 해도 KTX는 평시 대비 68%, 무궁화호는 63%, 새마을호는 거의 절반 수준만 운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전철 운행도 평소보다 줄어듭니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중 1355선 일부와 경의중앙선, 분당 수인선 등을 운행하는데요. 전철은 평시 대비 75% 수준만 운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물열차입니다. 화물열차는 대체기관사를 투입해도 평시 대비 26% 수준에 머물 전망입니다. 4대 중 1대 정도 수준만 운행하게 되는데 이미 화물연대 파업으로 도로를 통한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철도 운송이 줄어들게 되면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시멘트 운송 차질이 많은데 철도를 통한 시멘트 운송량도 지역에 따라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레일 노사 오늘 오후에도 교섭이 있었는데 20분 만에 결렬됐다고 하더군요. 입장차가 큰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노조 측의 요구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기획재정부에 임금 인상 상한선이 있어서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은 노조의 요구사항은 코레일이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협상이 당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조 측의 이런 요구는 일부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이를 빌미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산업구조 개편을 민영화라고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면서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노사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중 추가로 교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의견차가 크고 파업의 전선이 단순하지 않아서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나온 입장인데요. 문 전 대통령은 내가 직접 최종 승인한 거라면서 안보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여권과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오늘 오전 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이 사건은 자신이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정보는 그대로이고 결론만 반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내가 직접 내린 결정이라며 전면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자백처럼 보입니다. 또 검찰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12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는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 서장과 112 상황실장,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용산서 정보과장 등 4명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전 112 실장은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와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서장은 당일 참사 발생 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경찰 지휘부에 늑장 보고하는 등 부실 대응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입니다. 정말 그 부분은 정말 고인분들 유품들은 정말 끝까지 정말 평생토록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112 상황실장은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교통 통제에만 집중했다는 이유를 받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안전 우려가 제기됐던 헬로윈 대비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소방과 구청 등 다른 기관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짜 책임자인 윗선을 수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한덕수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특수본은 오는 5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의로 된 계좌 내역을 정리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었죠. 하지만 누가 왜 이 파일을 만들었는지,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은 1년째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핵심 공범이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돌연 귀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검찰은 김건희 엑셀 파일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서 압수된 파일에는 김건희 명의 증권 계좌의 주식 현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작성 시점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작성됐는데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는 김 여사가 2010년 넉 달만 계좌를 맡겨 도이치모터스 등 주식을 매매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주가 조작 세력이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이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핵심 공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참고인으로 수사에 협조했던 민 씨는 검찰이 김건희 파일을 확보했던 사무실 압수수색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달 자진 귀국 의사를 전해왔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귀국한 민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 측은 자신도 김건희 파일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인이 파일을 줘서 좀 출력을 좀 해달라. 직원한테 이거 좀 출력 좀 해주세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민 씨는 내일 도이치모터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김건희 파일에 대한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히 1년 전인 작년 12월 초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죄 일람표에는 김건희 여사 계좌 6개가 289번 쓰였다고 적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